배소연 씨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그렇죠. 여러 개 있는데 현금 심부름을 하는 집에서 현금이 발견이 됐으면은 수상한 상황이잖아요. 정치인들은 집에 돈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쟁여두고 계실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가족들 것까지 다 본다는 건 어딘가 숨겨진 저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아, 요즘 뭐 검찰 수사가 아주 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매일 뭐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하는 거냐, 네. 그 궁금한데 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방 자치단체 권력과 민간업자의 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다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던데, 야, 이건 이제 완전히 이재명의 심장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네, 사실 이게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티타임이라는 게 부활을 했잖아요. 네네. 수사 주요 관계자가 이제 그 수사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묻고 답하는 네. 이제 티타임이 부활하는데 사실 지난 22일 티타임에서 조금 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대표 소환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당연하다라고 해서 글쎄 말이에요. 네, 사실 티타임을 해도 거의 90% 이상은 기자들 물어봐도 이거 민감한 내용, 이거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라는 게 그렇죠. 하나만 한 대부분인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만 한 얘기예요. 예. 거의 90% 이상. 근데 거기서 당연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기자들로서는 눈에 번쩍 띌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데 이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지방 권력과 민간업자의 유착에서 나온 범죄 행위라고 그렇게 아, 대장동이 그렇죠. 정의를 여기서 했어요. 지방 권력은 네. 바로 성남시장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장이고. 네. 네. 이게 사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뭐 저희가 해석하는 맥락으로는 이제 네. 그렇거든요. 일단 대장동 사건 자체가 성남시가 세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이라고 그걸 민간업자들하고 같이 하는데 민간업자들한테 4,040억이 넘는 이익을 몰아줬다. 네. 근데 이제 네. 성남시는 1,822억만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정책적으로 봐주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 그렇죠. 지금 이제 구속 기소된 사람이 김용 전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네. 성남시 의원이고 이 대표가 핵심 측근으로 꼽은 사람이고 그렇죠. 또 정진상 실장도 아직 뭐 기소 전이긴 한데 예. 네. 구속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고 그렇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 대표와 같이 해서 네. 이 사건에 민간업자들이 특히 핵심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시각이 깔려 있다고 봐요. 예. 그렇죠. 그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좀 이제 로키로 대응을 했었는데 네. 언제든지 털어봐라. 뭐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덮어 씌운다. 뭐 검찰이 수사는 안 하고 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좀 어떤 불안함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다분히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지금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네. 위축되거나 그런 상황 전혀 아니에요. 예. 저 얼마든지 털어봐라 했지만 털라고 가면 다 막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뭐 당사라고 안 되고 국회라서 안 되고 그래놓고 뭘 털라 그런 거 자기는 털는 거 막으면서. 이게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 게 네. 막는 거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아. 대표적으로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예.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섰잖아요. 그렇죠. 다 막았죠. 그게 이제 다음에 정진상 실장 영장 칠 때 네. 검찰 입장에서 이걸 증거인멸의 아. 사유다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컴퓨터도 초기화됐다. 그렇죠. 이것도 증거인멸 아니냐라고 네.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경 대응이 그 자체가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외부적인 물리적인 강경 대응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의 힘을 동원해서 네.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 이렇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법원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정 실장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구속 적부심 신문에서 그 200여 쪽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구속적 부심에서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네. 내용들을 제시를 했으니까 지금도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이 사건이 이제 정 실장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시장 측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 권력이 아까 네. 그 말씀이니까 좀 권력을 사유화해서 네. 민간업자들을 결탁한 네. 그런 성격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김용 실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그 과거서부터 관계까지 쭉 언급을 한 것으로 이제 저희는 아, 파악을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정진상 실장과 이제 과거 이제 어떤 운동권이었던 경력에서부터 그렇죠. 뭐 기자를 냈던 경력, 네. 그리고 이 대표 기사를 썼던 경력, 뭐 이런 것까지 다 언급이 돼 있는 거로 그렇군요.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속 적부심까지 두 번째 이제
영장 실질심사랑 구속적부심까지 2번 했지만 2번 다 구속 결정이 되고 네.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보면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대부분 소명이 됐다.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네. 원래부터도 인용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은 구속영장 발부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이 영장이 제대로 된 건지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한다면은 법원은 사실 어지간해서 그걸 뒤집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례적으로 뒤집혔던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욱 전 그렇죠. 장관하고 전 장관. 저기 김웅희 해경청장하고 그 사건이요. 그 사건 자체가 좀 정치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특이한 경우였었고 예. 웬만하면 뒤집히지 않거든요. 도주 우려 이런 게 없다고 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장관이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그렇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연히 뭐 그런 측면이 없다 보니까는 또 예상대로 기각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유동규, 남욱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줄줄이 떠들고 있어요. 네. 그것도 다 이재명 대표한테 치명적으로 불리한 얘기들. 근데 이제 김만배 씨도 나왔는데 일단 김만배 씨는 말은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요. 아주 말을 아끼는데 다만 김만배 씨도 검찰 진술에서는 이재명 측 지분이 맞다라고 인정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네. 명확하게 증언을 한 건가요? 증언으로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쪽에서 약간은 이제 이재명 씨 지분이 맞다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아, 네. 그걸 또 이제 변호인한테 저희가 확인해서 물어보면은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그냥 형식상 그렇게 얘기한 거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형식상 그런 얘기는 그렇죠. 뭐고 참.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중요한 거는 검찰 진술은 사실 요즘은 네.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쓸 수가 없어지니까 예. 아, 그렇죠. 법정 진술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법정에서 뭐라고 할 것인가.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날 게 이번에 금요일 날 예. 김만배 씨 측에서 남욱 씨를 증인 신문을 해요. 어, 네. 예. 그럼 그 와중에서 아마도 네가 내 말을 기초로 해서 뭐 이재명 씨 시장 지분을 얘기했는데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아, 네. 남욱 라는 변호사에게. 네, 그렇죠. 예. 김만배 씨 측에서 아, 측에서 오히려. 그런 예상이 조금 나오는 거죠. 아, 네. 근데 김만배 씨 같은 게 저희도 좀 궁금한데 딴 사람들은 다 이재명 측 지분 맞다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가 이재명 측에 뭐 이 지분을 인정하고 한 거를 하면 그게 죄가 더 커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이 이재명 대표 측과 어떤 무슨 모종의 이 뭐랄까 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걸까요? 속사정은 솔직히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네. 일단 사건의 구조로 봤을 때는 김만배 씨는 부인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은 구조상으로 일단은 이게 성남시 쪽이 있고 업자 쪽이 있잖아요. 성남시에서 과거 기소 내용은 유동규 씨를 정점으로 기소를 했었는데 네. 유동규 씨가 지금 정진상, 김용, 이재명까지 진술을 하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윗선한테 그렇죠.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 업자 쪽에서는 지금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 김만배 씨거든요. 네. 네. 그럼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더 윗선의 어떤 업자에 지금 책임을 미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거리로 봤을 때 사건의 핵심의 거리로 봤을 때 김만배 씨가 가장 가깝고 네. 그 다음에 남욱 씨, 뭐 그 네. 뒤에 이제 뭐 정영학 씨다 네. 제일 처음에 녹취록 갖다 주던 그렇죠. 좀 회계사 이런 네.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 사건의 구조로 봤을 때 자기가 지금 뒤집어 가지고 책임을 면할 구조가 아니다. 김만배 씨 입장에서 아, 네. 그런 그러니까 분석이고. 적극적 진술을 안 하고 자꾸 그렇죠. 그렇게 빼고 있다. 네, 그리고 네. 일각에서 이제 뭐 약간 농담반으로 뭐 그런 얘기도 네. 있어요. 428억이 누구 것이냐를 두고 다투는데 김만배 씨가 내 거라고 끝까지 하면은 끝까지 내 거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다 나중에 몰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몰수 추징 되는데 몰수 네. 추징이 이제 뭐 사실 다 되는 모든 사건에서 네. 보시다시피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재산을 네, 지키려고. 그렇죠. 어.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럼 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증언할 그런 유인 구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와서 네. 증언을 뒤집을 그럴 유인이 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한편 네. 또 이게 사실 일방적인 분석은 아니고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김만배 씨가 이렇게 기자들 만나서 출소 당시에도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었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일치 안 하면서 법정에서 밝히겠다. 그래서 법정에서 네. 네. 그게 이제 좀 김만배 씨도 이 폭로 대열에 동참할 거다라고 보는 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기대를 하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 입을 열게 해서 플리바게닝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너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걸 해줄 테니 진실을 말해라고 또 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게 굉장히 지금 저는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 게 네.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이 최근에도 호되게 당한 적이 있죠. 그걸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의심을 받아서 호되게 당한 게 이제 한명숙 한명숙 전 대표의 뭐 그랬던 판결 과정에서 네. 증언을 한 그런 그 수감자들을 그렇게 회유한 거 회유한 거 아니냐라고 아니냐? 그게 이제 윤석열 총장 뭐 징계권까지 가고 그렇게 그랬군요. 됐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제 그 남욱 변호사가 지금 거의 폭탄 발언의 예. 핵심인데 네. 정말 뭐 이재명 대표가 뜨끔뜨끔할 정도의 발언들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했다 나중에는 네. 그 측에는 이재명도 들어가 있다 네. 라고 해서 그냥 이재명 대표를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남욱 씨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 정말 킬링 건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남욱 씨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남욱 씨의 발언이 김만배 씨의 발언을 기초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김만배 씨로부터 이재명 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얘기가 자기도 지금 뭐 12.5%밖에 안 되고 뭐 24.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고 그랬고 네. 그리고 이 지금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이재명 시장 본인의 지분도 포함됐다. 이거는 또 이제 유동규 씨한테 들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의 핵심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서 이런 원 진술자들이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봐야죠. 근데 유동규 씨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처음에 유동규 씨가 나와서 정말 네. 처음 폭탄 발언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유동규 씨가 좀 입을 닫고 있어요. 그렇죠. 기자들한테는. 네. 근데 유동규 씨가 맞다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사실은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제 기자들한테 뭐 이런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그렇죠. 하면서부터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그렇죠. 시작을 했죠. 근데 요즘 굉장히 좀 조심을 하는 게 네. 아마도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피고인들이 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재판 전략상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장외 플레이를 하는 이 법정 그러네요. 안에서 그러니까 유무죄와 양형을 다퉈야 되는데 자꾸 바깥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사실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법정 증언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지난 23일에는 이제 김혜경 씨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 신고자를 조사를 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그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뭐 수원이나 이쪽에서 조사를 하던 사건이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같은 경우에 이거를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 3부에서 조사를 했다는 네. 거죠. 예. 이게 과연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대표 쪽의 자금 흐름 그걸 살펴보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런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이 대표 가족에 대해서도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 중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보도가 같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왜 의미가 있느냐면은 왜 배소연 씨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그렇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금 심부름을 하는 그런 그렇죠. 암시가 있는 그런 나오네요. 메시지가 있어요. 뭐 순회동 집에서 이제 현금을 가져가서 이제 네. 어디 뭐 다른데 전달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혹시 이 돈이 네. 지금 뭐 대장동 일당의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 관련성을 캔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김용 씨가 받았다는 8억 원 그런 네. 돈들이 일로 간 거 아니냐 또는 정진상 씨가 받았다는 돈이 여기로 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고 네. 있는 거죠. 네, 혹시라도. 그 관련성을 캐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돈을 보면 좀 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모친상 당했을 때 받은 네. 부조금이다. 아, 예. 뭐 아니면 미리 빼놓은 돈이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모친상은 2년 전이었는데 그 돈을 아직도 갖고 있었느냐? 모친상 때 돈 안 받는 조의금 뭐 조화 뭐 이런 거 안 받는다고 했는데 받은 거냐? 이런 또 논란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사실 이게 일단은 집에서 현금이 발견이 됐으면은 네. 물론 이제 유죄 입증은 검찰이 하는 게 맞는데 네. 집에서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수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그것을 이제 이게 범죄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네. 대로 본인의 해명하고도 좀 안 맞는단 말이죠. 객관적인 네. 상황들이. 네. 그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이게 더 좀 의심을 가지고 추적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치인들은 집에 돈이 많아요. 농내 의원은 3억 원이나 돈다발이 네. 있고, 네. 뭐 여기도 1억에서 2억, 1억 5천인지 하여튼 그 네. 돈이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는 100만 원도 없는데. 아니 돈이 있어도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그렇죠. 몰라요. 뭐 애들 용돈 받은 거 다 합치면 1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쟁여두고 계실까? 그렇죠. 그게 좀 몰라요. 뭐 정치인들이니까 뭐 네. 그래서 대선 때 쓰신 건지 뭔지 모르지만 네. 하여튼 의심이 가긴 가요. 그런 네. 측면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가족들 것까지 다 본다는 건 뭔가 돈의 저수지를 찾는 건가요? 지금 이게?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네. 어딘가 숨겨진 저수지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계좌 추적도 하고 할 텐데 뭐 계좌 추적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안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네. 어제 이제 엊그제 재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소유 총유라는 법률 아, 용어가 총유. 네, 총유. 어려운 말인데. 그렇죠. 총유. 네. 그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유동규 쪽의 변호사가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총유, 그러니까 그 네. 돈의 소유가 이 시장 측 지분을 총유라고 한다면은 그 총유는 단체 소유인데 단체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니까 네. 그 남 변호사가 4번의 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 성남시장 재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 경선도 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대표의 노후 자금까지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총유라고 한다면은 소유 명의가 반드시 개인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누구의 네. 명의로든 해놓고 그렇죠. 다 전체적인 목적으로 네네네. 우리 전체가 그렇죠. 정치 공동체가 쓰는 돈이다. 네, 예, 예. 아, 그게 결국에는 정치 자금, 이제 선거 자금 저수지네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수지가 반드시 개인 명의, 가족 명의일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진상 실장 또는 그 주변인들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 실장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산 신고나 등록하는 자리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 그 핵심이 네. 왜 1급, 2급, 3급, 4급을 안 하고 꼭 5급, 6급만 했을까? 그러니까요. 사실 공직자는 일정 급수 이상 되면 다 재산 재산 신고해야 등록을 되고 하게 돼 있어요. 재산 등록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정말 뭐 등록 안 하는 자리, 그 심지어 그 정말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조차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비밀의 굉장히 방에서 결제를 하고. 그렇죠. 비밀스러운 자리에 가 있는데 근데 5급, 6급이에요. 근데 네. 모든 서류 결제는 이제 정신상이 딱 돼 있어. 네. 어떻게 5급, 6급짜리가 그 결제를 다 합니까? 그 이 국장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결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이 사건의 폭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유동규 씨가 굉장히 이제 화가 난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뭐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하고 나 높은 직급이라고 해서 네.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술도 많이 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지금 내 재산은 지금 검찰이 탈탈 털어도 3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뭐 정진상, 김용은 뭐 여의도에 각각 아파트를 사고 뭐 어떤 그렇죠. 대장동에 아파트가 네. 있고 이게 과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아하.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나 혼자 뒤집어질 수 없다. 그래서 폭로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장비, 돌격대 역할을 했는데 네. 정작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뒤에 영양가는 딴 분들이 다 챙긴 거군요. 네. 그래서 배신의 형제들. 네? 그렇죠. 형제들이라는 게 다 쓸데없더라. 내가 옛날에 한때 착각이었다. 이제 지금 그런 취지로 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비, 관우, 장비 그 사람들은 정말 같이 나눠 먹었는데 보니까 장비 빼놓고 유비하고 관우만 먹은 것 같아요. 장비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비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네. 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